자, 이번에는 청구원에 대한 판단, 기한이익 상실 이런 내용을 좀 볼 건데요. 자,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볼게요. 이거는 대주단이 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돼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, 기한이익 상실.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제는 기부채나 받을 수 있고 이때 사용 허가는 수의 방법을 할 수 있다. 된다잖아요. 자, 단서 조항에 따라서 된다고요. 그래서 시장님이 이것 때문에 못 받는다. 수의계약 안 된다. 지방계약법 먹였다라는 거 아니라고 지금 법원이 얘기하죠. 근거 조항 냈어요. 그리고 실시협약에 따르면 또 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. 라고 나와 있잖아요. 준공과 동시에 피고에게 기부 체납하면 피고 남은 씨는 이에 대해서 20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의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고 피고는 적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. 근데 이런 세용인데 뭐 이런 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. 이런 게 정 안 돼가지고 1년 동안 자, 이 이후에 뭐 특장검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사용수가 정식의 사용수익 허가 없이 1년 동안 운영하다가 이때 23년 9월까지 하고도 안 돼서 최고 했대잖아요.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, 해지된다라고 하고도 불응하자 이렇게 해서 해지가 된 거예요. 자, 해지가 되어서 아무튼 이 사건은 실시배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의 없다. 뭐 때문인지도 보여주면 자, 이 실시협약은 사건 시설물 준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용수익 허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의 규칙 사유에 인하여 해지됐다. 누구? 남은 씨가 해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어쨌든 해지가 되면 그 다음부터 23년이었으니까 24년 9월까지 대치 시행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. 그러면 이때까지라도 지연 배상금이나 이런 걸 덜 물 수 있었겠죠.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아무튼 뭘 해서 남은 씨는 이것도 저것도 안 한다고 한 거예요. 그래서 계약상 채무자, 계약상은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. 이제 저쪽도 채무가 있고 우리도 채무가 있잖아요. 각자의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채권자는 이거 뭐 그 사람이 이행하기 전이라도 무슨 말이냐면 24년 9월까지인데 23년 9월에 이미 안 하겠다고 말해버리면 그때 이미 언제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거야. 24년 9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할 수 있다. 그 말인 거예요. 그렇게 돼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의무이행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서 이것 때문에 소송이 시작되어서 이거 그냥 진행한다. 이 내용인데요. 아무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해서 무조건 안 하겠다라고 버텼다라고 나와요. 그래서 이 손해배상 책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리 의무 승계 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24년 9월 되기 전이라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요. 그래서 지연배상금이 더 늘어난 거예요. 자, 그럼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볼 건데요.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주장을 하기를 여기 너무 지저분하네요. 좀 지워서 대출금 미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고 되어 있었잖아요. 근데 그거 아니고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나왔고 자 그럼 손해배상 산정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. 자, 이 돈 빌려준 데가 두 군데예요. 255억 빌려준 데랑 150억 빌려준 데가 두 군데예요. 그래서 255억에 대해서 약정 이율이 3.8%짜리 이거는 9월 21일까지 그 이유는 12%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150억 원금에 대해서 9월까지는 2.6%그 이유는 12%가 되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얘네는 시행사는 이때부터 1년 지났잖아요. 1년 지난 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소송으로 쟤네가 절대 안 간다고 하는데 이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요. 자, 그러면 그래서 얘네가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안 갚아서 그렇게 된 건가? 자, 보세요. 뒤에 계산을 보면 자,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12% 이제 원래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네가 너무 빨리 해가지고 뭐 어쨌든 기한이 상실을 하고 선언을 빨리 해버려서 원래 24년 9월이 아니라 이때부터 벌써 12% 물린다 뭐 그 얘기이고 자, 계산을 할 때 구체적인 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. 자, 여기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돈이 적립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. 누가? 시행사가. 요렇게 적립을 해놨었어요. 자, 볼게요.
이자나 지연손해금 산출을 하죠. 자, 255억에 대한 요때까지의 이자는 3.8%. 맞죠? 그리고 원금에다가 요때까지의 이미 발생한 이자랑 이때부터는 이미 12%가 된다고. 12%로 손해가 발생해서 요 이자랑, 그죠? 요 이자랑, 이건 지연손해금, 요거는 이자고, 얘는 지연손해금이에요. 근데, 자, 그러면 원금이 어떻게 돼요? 그런데 요 두 개 중에서, 그럼 벌써 8억이잖아요. 근데 요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 8억 중에서 적립금을 빼요. 이거 누가 적립했다고요? 원고들은 요거를 계산해서 이가 대출금 일정 금액을 적립계좌에 적립하고 이가 기인한 이익을 상실할 경우에 요 돈을 얘네가 바로 대출금 원금 받는 대로 쓴다고 돼 있잖아. 그러니까 원고 어쨌든 이가 계좌에 돈을 넣었다고. 이가 내놓은 돈이 이만큼 있었다고요. 그래서 요 금액을 이자 요 금액 지연손해금 이 금액 중에서 얘네가 적립해 놓은 8억을 빼고 요것만 이자만 물려서 결론은 원금에다가 요거 저거 다 빼서 요 이자만 그 지연손해금 요것만 더해서 갚는다. 자, 그러면 얘네가 대출금을 못 갚아가지고 된 거다. 맞다 아니다. 아니잖아요. 그죠? 대출을 갚기 위해서 이미 계좌에 넣어놓은 돈이 있다고요. 적립해놓은 계좌. 얘네가 무슨 아니 이 돈 빌려준 애도 걱정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계좌가 이미 열려 있었어요.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계좌가 있었다고요. 어쨌든 이 약정에 의해서 우리 왜 대출 받을 때 적금 넣게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들어간 거죠. 쉽게 말하면 대출 낼 때 적금 내게 하는 것처럼 본 이자와 상관없이 그렇게 해놓은 돈이 있었다고. 그거를 요만큼을 적립금에서 상쇄를 했기 때문에 공제가 돼서 요만큼만 지연 손해금을 내게 된 거예요. 마찬가지로 여기도 원래 150억인 거에다가 요 금액 있는 거 지연 손해금이랑 이자랑 지연 손해금 중에서 얘네가 적립했던 거 요거 빼고 요만큼만 물렸다. 자, 그러니 시장님이 주장하는 요 말이 맞다 안 맞다? 안 맞다고요. 그죠? 이거는 처음부터 거짓말이라고요. 자, 이 소송의 이유가 뭐다? 기한이익 상실 선언에 따라서 니네 안 되겠네. 24년 9월까지 못 기다리겠네. 23년에 바로 너 이거 의무 이행 안 했으니까 너네가 손해배상을 해.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넌 의지가 없으니까 이거 이렇게 되게 만든 거 규칙사유 너한테 있지? 네가 손해배상해. 라고 한 거예요. 그리고 이 테마파크는 아까 대출하면서 뭐 그걸 뭐 옛날에는 뭐라고 꺾인가 뭐 이거 불렀는데 대출 받으면서 적립도 하게 한 거야 적금을. 걔네를 어떻게 믿어? 돈 빌려준 애가. 니네 적금도 넣어라고 한 거죠. 그래서 그 적금 넣은 돈으로 상쇄할 거니까 그래서 얘네도 23년 6월부터 어차피 적립해 놓은 돈도 있는데 영업도 더 안 되고 있는데 뭐하러 내겠어요. 안 내고 적립해 놓은 돈으로 이자를 갚은 거죠. 그죠? 그러니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. 이런 거짓말을 버젓이 하면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안 되죠. 왜 공직사회가 시민을, 사람들을 속이나요? 이러면 안 되잖아요. 저는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책임을 우리 다른 아무 죄 없이 일했던 공무원들에 떠넘기는 거 절대 반대합니다. 이 모든 책임 누구에게 있다? 여러 번 판결문에서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. 이 주저리 다 이유 없대. 그 모든 거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 주장 전부 다 이유 없다예요. 그리고 그냥 이유 없다 아니고 왜 이유가 안 되는지를 해당 법령을 다 집어넣어서 얘기하잖아. 그때 이미 지방계약법, 지방 뭐 재정법, 뭐 공유지사법 공법 다 검토했잖아요. 뭔 공법상 검토를 하니 많이 헛소리를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42페이지까지 있긴 하지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. 이거 다 언제 제가 판결문을 한번 쭉 읽어보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결론은 니네가 주장을 이렇게 하지만 너의 주장은 이러하지만 내가 판단할 때 이러저러 하는 걸로 이런 근거에 따라서 판례에 따라서 다 이유가 없다 라고 하는 게 항소심의 판결문이에요.
자,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. 투자심사 안 받은 것도 문제 없다라고 하죠. 왜? 여기에서 예산의 의무 부담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100% 민간 자본일 때는 아까도 100% 민간 자본 나왔잖아요. 경우에는 투자 심사를 안 할 수도 있다. 했으면 좋았겠지만 안 할 수도 있다. 그런 거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. 이거 가지고 문제 삼아서 저쪽에 시행사나 대주단에게 니네가 책임져.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행정의 태도이지 않을까요? 자, 이유 없다. 이해되시죠? 자, 그래서 소송은 이렇게 해서 다 말도 안 되게 우리가 다 졌고, 항소심에서 졌기 때문에 쟤네 비용까지 우리가 법률 비용 다 우리가 문다는 거. 그리고 이자를 이미 대출, 전액 변제한 다음에 상고가 되겠어요? 그러면 아마 각하가 되거나 기각될 텐데 공탁금으로 거는 방식으로 하겠죠? 그러면 다 갚을 때까지는 이자 발생할까 안 할까요?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안 할 수도 있고. 그거는 뭐 어떻게 저쪽이랑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변제가 다 됐으면 다툼이 없는 걸로 되잖아요. 인정하고 돈 낸 거잖아요. 근데 어떻게 다시 다툼을 이어간다는 거예요. 이거는 뭐 더 전문가들이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